청소기 테스트 해야겠다. 뭐 뿌릴 게 있어야 되는데? 안돼! 감시장에서 사온 거라. 안녕하세요, 이스타비입니다. 로봇 청소기만큼은 대기업 브랜드가 아닌데도 굉장히 인기 많은 로보라. 2022년 국내 전체 로봇 청소기 매출 점유율 1위로 굉장히 인기 많은 브랜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스마트폰처럼 매년 새로운 모델이 출시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걸레를 자동으로 빨아주는 제품이 나오면서 큰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때도 제가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주변에 뭐 누가 친구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좀 고가의 선물을 한다면 이 제품을 선물하곤 했어요. 그리고 2022년형 모델이 잘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2023년형, 그것도 SN 모델은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해 했거든요. 근데 CES 2023에서의 발표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확 죽어버렸지만, 실제로 제가 얘를 받아서 사용해보니 꽤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네? 라는 생각에 S7에서 S8의 변화는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작년부터인가 로보락의 라인업을 보잖아요. 그럼 S 모델이 있고 S 플러스, S 울트라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요것의 특징이라면 기본 모델들은 모두 화이트의 바디를 갖고 있지만 울트라는 화이트가 아닌 블랙 바디를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가정용으로는 블랙보다 화이트가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그 블랙톤이 아쉬웠는데, 이번 S8은 모두 화이트로 변했다는 점. 기존의 검정색은 뭔가 그 산업용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일단 진짜 마음에 들어. 나머지는 색상 차이를 제외한다고 큰 틀에서 보자면 기존 제품과 큰 차이를 느끼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의 차이가 존재했거든요. 일단 이제 로보락이 물걸레 키트가 들어오면서부터 물을 채워놓을 수 있는 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분리가 가능하지 않고 일체형으로 모두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원래 브러쉬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5개에서 3개로 바뀌었고, 또 새로운 모델은 진짜 브러쉬처럼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이유는 먼지 집진 효율이 훨씬 더 좋아졌다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구성도 더 좋아졌고, 카펫 청소를 할 때 이게 더 유용해서 바뀌었다고 해요. 또 중앙으로 오면 메인 브러쉬가 듀얼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2개씩 장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바뀌었고, 먼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앙으로 모여서 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재밌는 점은 작년에 물걸레가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카펫에 따라서 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중앙에 있는 브러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또 하나 더 바뀐 거, 아래에 있는 먼지통,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거든요. 요것도 전작에 비해서 이게 더 커졌더라고요. 왜 이렇게 커졌나를 생각해보면, 제가 S7을 쓸 때도 간혹 먼지가 좀 많이 뭉쳐있는 경우라면 입구가 좁아서인지 요게 잘 못 나가는, 먼지통을 비우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커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S8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자 가장 크게 만족했던 거는 여기 있는 도크였습니다. 왜냐면 S7에서 MT 워시 필 도크가 처음 등장하면서 매우 편리해졌었지만 몇 달간 쓰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일단 가장 크게 변한 건 위쪽에 있는 요 물통의 손잡이가 바뀌었다는 것. 기존에도 손잡이가 앞쪽과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물을 비우고 물을 넣을 때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간섭 없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하지만 단점이라면 이렇게 바뀌면서 이 뚜껑 여기 안쪽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안쪽에 물이 고여서 한 번씩 청소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입구가 좁아서 이제 불편한 그러한 단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깨끗한 물을 넣을 때도 괜찮은데 오수통은 한 번씩 그 물때가 있어서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밑에 부분에서 좀 크게 변했어요. S7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경쟁 모델 대비 열풍 건조 모듈이 기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따로 이제 모듈이 나오면서 추가로 구입하신 분들은 옆에 막 장착해서 부피가 더 커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기본으로 들어왔어요. 밑에 있는 구멍을 통해 열풍이 나오면서 위쪽에 있는 걸레를 말릴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고요. 써보니까 막 엄청 뜨거운 열로 말리기보다는 좀 미열한 그런 온도 있잖아요. 적당한 세기로 은은하게 좀 한 3시간 4시간 말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짜 만족했던 기능, 이거는 진짜 써봐야 아는 건데, 오래 쓰다 보면 안쪽에서 걸레를 빨게 되고, 걸레를 빤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이것도 말리지 않으면 꿉꿉한 냄새 있잖아요. 물비린내. 그게 나고, 물이 배수로 물 필터 쪽에 흘러가면서 이게 고이면서 물때, 그리고 걸레 빤 물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심지어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청소를 할 때 얘를 빼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전작은 분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안쪽에 물이 고인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청소하기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물 필터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었고요. 또 열풍 건조 모듈이 들어가면서 걸레도 말려주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여기 밑에 보면 물걸레를 빨고 난 도크 자동 세척 기능도 들어가면서 여기도 같이 말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관리하기 편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저도 대략 지금 한 1, 2주 정도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냄새가 나지 않아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죠. 위쪽에 있는 도크는 오수통, 깨끗한 물, 그리고 먼지통이 들어있는 더스트백이 있는데 요거는 최대 7주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체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장애물 센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피의 경우 LDS 그리고 3D 구조광을 이용하는 것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지만 장애물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좀 달라졌더라고요. 이전에는 RGB 카메라와 LED 조명으로 장애물을 감지했었는데 S8부터는 이것이 빠지고 IR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 센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외로 이건 사용자분들에 대한 개선 사항인 것 같기도 했어요. 왜냐면 기존에는 마이크나 스피커 그리고 카메라 자체가 달려있다 보니까 뭐 집안에 이제 원격 모니터링이나 기능 보안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인지 이번에는 그것을 제거했고, 그래서 어두울 때 기존에는 카메라 인식을 위해서 LED가 같이 켜졌다면 이제는 그러한 센서가 빠지다 보니까 LED가 안 나온다는 장점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단점이라면 카메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장애물을 인식한 후 사진으로 보내주는 기능이나 영상 통화를 유용하게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운그레이드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안 때문에 영상 통화 활성화를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업그레이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장애물 인식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 완전히 벽이거나 옷더미 같은 부분에서는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해 가기도 하고, 길을 찾아가는 게 뭐랄까 진짜 자신감 있게 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차이를 제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S8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튕겨내는 걸 감지해서 이제 살짝 옆으로 돌아가면서 안쪽에 잘 빨려 들어가도록 움직이기도 했고, 뭉쳐진 케이블은 잘 인식을 했지만 펼쳐진 것 아직까지 여전히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에도 장애물로 인식을 하진 못했는데 박스는 움직임 없이 아주 잘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전작 대비 단점이라면 센서로만 장애물을 인식하다 보니까 정확한 장애물을 인식하지 않고 좀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은 단점이더라고요. S7의 경우 카메라로 구분하기 때문에 확실히 바닥 재질에 대한 인식 능력 구분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S8 대비 S7을 훨씬 더 사려서 보수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어 사물에 가까이 잘 다가가지도 않고 어느 정도 경계를 두는 듯 하더라고요. 또한 S8에서 벽으로 인식했던 걸 박스라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돌면서 조금씩 박스를 치고 나가는 게 그러한 부분에서 좀 확실한 차이를 느꼈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귀찮아서 복도에 그 옷을 던져놓고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자동으로 예약 청소한 것을 보니까 S8의 경우 옷을 잘 피해서 청소를 모두 했지만, 반면에 S7 또한 장애물로 인식을 했지만 이게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애물이 막고 있다라 생각하고 제대로 청소를 안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장애물 인식 능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S7을 쓰다가 S8을 써보면 다른 것보다 장애물 인식 능력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크게 체감하실 수 있을걸요. 다음은 진공 청소에 대한 사용 후기를 이야기해보자면 이것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장점은 흡입력이 5100파스칼에서 6000파스칼로 대략 한 17% 정도 흡입력이 증가했다는 것. 단점이라면 흡입력이 증가한 만큼 최대 흡입에서는 소음이 기존보다 조금 더 올라간 듯해 보였고요. 그리고 먼지통 용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건 단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흡입력에 대해 써보니까 어땠냐 라고 묻는다면, 일단 흡입력은 저는 예전부터 매일매일 청소를 돌리는 가정에서는 조금 이 정도도 오버스펙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일반 모드로 청소를 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먼지통 또한 요즘에는 자동 비움 기능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로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체감상 차이는 없었다. 다만 브러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나무 바닥이나 타일 바닥 그리고 카펫과 같은 러그에서는 크게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얘가 안쪽으로 먼지를 더 많이 밀어놓고 듀얼 브러쉬라서 지나간 자리에서 먼지를 놓치는 케이스는 잘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좋아졌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조금 이제 과하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일부러 러그 위에 고춧가루 같은 것을 조금 많이 뿌려두고 청소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 아마 카펫 같은 곳 위에서 섬유 사이에 이제 사이사이에 낀 먼지들을 조금 더 잘 청소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랄까요?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듀얼 브러쉬 구성이라서 흘리는 먼지도 많이 줄어들었긴 한데, 현실적으로 기존 것들도 정밀 청소를 하게 된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많은 뭉태기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버전은 마룻바닥이나 카펫바닥, 러그 같은 곳에서는 크게 효용성이 증가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쓰는 케이스가 잘 없다 보니까 아마 기존 제품과 크게 차이점을 느끼기에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흡입력이나 이러한 부분 외에는 알고
알고리즘이 크게 개선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S7보다 S8이 모서리 쪽 청소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랄까요? 그래서 제가 또 테스트를 진행해봤죠. 진공 청소 모드, 최대 출력 모드로 청소를 했을 때 일단 청소 시간에 대한 차이는 새로운 모델이 4분 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기록을 살펴보자면 구석구석을 보면 신형이 더 깊게 들어가서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모서리 쪽을 보게 된다면 S8이 더 깔끔하게 돌아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거실 쪽 테이블도 보자면 S8 같은 경우에는 균일하지만 S7은 한쪽이 튀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심지어 충돌 감소 모드를 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켜더라도 S7보다는 더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S7은 장애물을 좀 과하게 보수적으로 잡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S7은 카메라가 달려서 이제 아무래도 그 바닥에 대한 패턴도 파악을 하고 실제 우리 집처럼 표현을 해주는 것에 비해 얘는 그것도 다르고요. 또 S7은 공간도 자기가 알아서 뭐 복도나 거실이나 안방이나 모두 구분을 하는데 얘는 그러한 섬세함까지 캐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걸레 청소 부분. 이것도 로보락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을 적시는 수준 정도의 물걸레를 탑재했지만 작년부터 음파 진동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진짜 물걸레질을 해주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도크에서 자동으로 걸레까지 빨아주니까 그냥 이제는 말 다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당 3,000회의 음파 진동으로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청소해주는 것도 동일하지만, 기존에는 한 스팟에서 진동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두 곳에서 음파 진동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물걸레도 보잖아요? 그러면 영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실제 제품을 보더라도 위쪽에 하나, 밑쪽에 하나, 총 두 가지 음파 진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죠. 그럼 단점은 없냐고요? 소음은 더 증가했더라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로 개선되었나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커피 자국 아니면 외출을 하고 나서 발자국, 이렇게 가벼운 정도의 어느 정도 마른 것들은 쉽게 음파 진동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다만 막 케찹처럼 일부러 막 엄청 찐득하게 굵고 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전작과 동일한 공간에서 물걸레 청소를 했을 때의 시간은 S8이 의외로 진공 청소와 다르게 시간이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물걸레질도 알고리즘이 좀 변경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상다리 주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7 물걸레가 조금 더 촘촘한 걸 제외하고는 모서리 부분의 청소는 신형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도 장애물 인식에 관한 차이도 존재했어요. S7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느낀 게 뭐였냐면, 안방에 케이블이 널브러져 있는 공간, 거기서도 S8 같은 경우에는 잘 피해서 나머지 영역들을 잘 청소를 했지만 S7은 그냥 케이블이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쪽으로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다음은 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로보락 자체 앱이 다른 청소기 대비 보안도 뭐 인정을 받았고 안정성이 워낙 좋다고 알려진 것은 뭐 익히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제가 이번에 사용했을 때 좀 크게 느낀 점이라면 앱에 대해서도 꽤 많은 부분들이 변했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얘를 언박싱하고 집안을 스캔하기 위해 매핑 모드를 처음에 실행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진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게다가 AI가 더 발전했다고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이건 기존 모델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기존 모델은 만약 이제 화장실이나 복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지금 설정한 것처럼 진입 금지 구역을 설정해 줘야만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바닥에 떨어지거나 그러한 현상을 피할 수 있었는데, S8은 그런 걸 안 해도 되더라고요. 실제 제가 지금 우리 집에서 이제 매핑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해준 상태이고, 화장실 앞에 AI라고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하면 낙하 금지 영역이라고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복도에서도 낙하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안방 화장실도 낙하 금지 영역으로 AI가 자동으로 이것을 파악해서 그냥 아예 진입 금지 구역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여기서도 좋아진 게 뭐냐면, 제가 가끔씩 이제 나이 드신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릴 때는 이러한 진입 금지 구역을 따로 제가 직접 가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얘는 그냥 자동으로 지가 이거를 설정해 버리니까 진짜 사용자는 할 게 없어요. 특히 더 좋아진 건 뭔지 알아요? S7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핑을 하더라도 가끔씩 집안의 구조가 살짝씩 달라진다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새로운 맵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되면 화장실에 맨날 빠져있지만 얘는 그렇게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달라진 점은 충전기를 눌렀을 때의 그래픽도 좀 다르게 바뀌었고요. 또 청소를 할 때 경로 설정이 쾌속 모드도 있고, 카펫 청소가 특히 좋아졌다 보니까 카펫 청소 설정에서도 정밀 청소 모드가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바닥 청소도 바닥재 방향에 따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는데, S7은 자동으로 바닥 방향을 인식했는데 S8은 따로 직접 설정을 해줘야 되네요. 여기까지가 S8 새로운 모델의 달라진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의외로 S8 공개 당시 자료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지만, 써보니까 세세한 변화가 꽤 많이 이루어진 제품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것보다 뭐 청소적인 부분에서는 엄청 크게 바뀐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할 수도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이 진짜 매우 좋아졌다라는 게 체감되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 작년에 만약 S7을 구입해서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제품도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S8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만약 이전 세대까지 쓰시던 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엄청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 바닥이 아니라 뭐 마룻바닥이나 카펫바닥 이런 특수한 바닥이라면 듀얼 브러쉬나 세세한 앱 세팅으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겠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로봇 청소기의 기능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격 또한 높아지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근데 그 가격보다 만족감이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무슨 청소기가 집안의 필수템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로봇 청소기로 모두 바꿔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만족감이 더 좋아요. 걸레도 하루 지나면서 잘 말랐나 한번 볼까요? 어제 말린 건데 요거는 그 커피 테스트 한다고 하도 해갖고 여기 조금 이제 됐고, 여기는 뽀송뽀송하게 잘 마르네. 말라요. 그리고 안쪽에도 저기도 건조된다고 했는데 저기도 잘 마르네요.